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신청을 낸 김영환입니다. 재정신청 국민수사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자료는 검찰청으로 입수한 불기소 결정문입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을 합쳐서 3개월 이내에 기소를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힘을 합치겠습니다.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간단하게 5분간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는 13차인가요? 14차인가요? 차수도 헷갈려. 자, 고생이 너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재판이 진행 중이죠.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검찰 측 증언자가 3명이 나왔죠? 청원경찰 2명인가요? 그 다음에 변호사인가요? 하여튼, 나와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증언자죠. 예, 검찰 측 증언자들이니까. 그런데, 현재 참관하고 계신 분들 전언에 의하면은, 현재 검사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야. 무서운 증언자라는 거죠. 증인이 검찰 측 검사의 그 질의에 싸우고 있다는 거야. 자, 재판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나쁘게 흘러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재판이 끝나는 대로 한번, 내일이라도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가 그 검찰 측이, 이재명 형님에 대한 녹취 자료라든가 기타 증거 첨부 서류, 첨부 증거들, 음성 녹취라는 증거 자료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검찰이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 측에 증거를 요청할 권리가 있어요. 서류는 복사권이 있고, 그 첨부 서류라든가 녹취 파일이라든가 이런 증거들은 요구할 권리가 있어. 이것을 48시간 내에 복사를 하거나, 피고인 측에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개인 프라이버시니만이 이렇게 하면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에게 피의자로, 피고인으로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검사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든가 이런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할 권리가 있는데 이걸 거부하게 되면 그 녹취 파일이라든가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찰은 이재명 도지사한테 불리한 증거만 내놓고 이재명 도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는 절대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재명 형님이 돌아가신 형님에 대한 프라이버시다, 가족의 프라이버시다 이런 이유로 이재명 변호인단에게 주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명백하게 권한 남용입니다. 이재명 형님이 이미 돌아가시고 있기 때문에 보호할 명예도 없어요. 오직 허위의 사실로 사자 명예훼손만 가능한 것이지 죽은 사람한테는 진실된 객관적인 사실은 말을 해도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한테는 진실을 말하면 명예훼손이 안 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게 없어요. 사자한테는 오직 허위사실만 해당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선이가 예를 들면 전과 10범이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너 전과 10범이지 하면서 다중이 있는 곳에서 공공장소에서 이 사람은 전과 10범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 근데 죽은 사람한테는 이재선이는 전과 10범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사실이야, 팩트야, 전과 기록이 있어. 그럼 이건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재선 형님에 대한 이렇게 진실을 말하는 거, 정신병질적 증세가 있는 이런 행태들을 증명할 수 있는 녹취를 말하는 건, 이거는 녹취나 이런 거를 밝히는 거는 명예훼손이 아니야. 허위일 때만 사자 명예훼손만 생기는 거야. 노무현 대통령 이거 말하는 것처럼 이 한나라당 개나라당 애들이 노무현 대통령 교과서 뭐니 이렇게 막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잖아요. 교학사 이런 애들 정신병자 새끼들이 이렇게 허위 사실을 하면 사자가 명예훼손이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사실 역시에 의해서 보호받지만 죽은 사람은 팩트를 말하는 거는 사생활 보호 이런 게 없다니까 죽은 사람은. 그런데 거부를 하고 있어. 자, 이재명 도지사 변호인 증언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제출하지 않는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끔 해야겠죠. 물론 검찰 측에서는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증거는 내놓고 있죠, 법정에. 근데 공익적인 검사의 지위를 망각하면 안 됩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처벌하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대한민국에서 보장된 신분이 보장되고 엄청난 특권이 인정되고 기소권이 보장되고 인권 보장 기구의
보루로서의 인정된 사법기관이야. 감찰기관이고 사정기관이야. 임용식 할 때 선서했죠. 국민의 인권의 보루라고. 그런데 지금 피고인에 대해서 유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검사의 본분을 망각한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대로 피고인의 권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측 변호인단은 강력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자, 우리 방지연, 그 다음에 김용환, 이 두 사람에 대한 거예요. 김용환이는 제가 앞에 영상에도 띄었지만 12월 20일경 국민수사단을 모집해서 얘가 이재명이를 고소 재정 신청을 할 거야. 검찰이 불기소를 했잖아. 해경군 김씨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뭐 증거가 불충분하고 김혜경 여사로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리고 불충분하다 하고 불기소를 하니까 김용환이 그 잘난, 자, 지리산을 사랑하는 남자 우리 김용환이가 국민수사단을 뭐 모집한다면서 동영상까지 띄웠어요. 제가 앞에서 띄웠죠. 그 면상을. 그 기름칠하고 노예하고 더러운 김용환의 그 얼굴 표정이 들어있는 영상을 올렸죠. 어쩔 수 없이 올렸습니다. 자, 이재명이를 공격하기 위해서 얘가 국민수사단을 요청한다면서 급합니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죠. 그런데 그제 3일 전에 법원에서 연속으로 계속 일주일 전이죠. 3월 7, 8일경 3월 첫 줌에는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 여사의 계정이 아니다고 일단 기각을 했어. 김부선에 대한 불륜 의혹, 스캔들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근데 3, 4일 전에 이것마저도 재정신청을 기각을 했다는 거죠. 태평천하야. 자, 감옥에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대로. 이것이 거짓이라면 감옥 가야 된다면서요. 사법부에서 판단했지 않습니까? 자, 김용환 의원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더라도 착각이니만 이런 개소리 그만하고 제발로 감옥 들어가셔야죠. 국민을 우롱하십니까? 남아 이런 중천금, 응? 공중파에 내놓고, 응? 4천만 명이 보는 TV 앞에서 약속을 하셨으면 제발로 들어가야죠. 끝까지 추접스럽게 착각이다 이렇게 변명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자, 그건 있습니다. 검찰이 이것을 아껴 넣을 수도 있어요. 이 증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검찰이 이재명 도지사의 핸드폰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 트위터에서 이 계정에 대해서 무슨 실 계정을 알려달라 트위터에 계속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안 가르쳐 주고 있죠. 근데 핸드폰은 갖고 있죠. 아이폰은. 그리고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미국에서 들어올 때까지 가압류를 하고 있겠다 하면서 재판부로부터 허락을 얻어서 보관하고 있죠.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으로 경선이나 후보할 때 유력한 대권 주자로 나아갈 때 그때 또 이 아이폰을 터뜨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김용환이하고 이 방지연이라는 사람, 자, 방지연이 일단 놔두고 김용환이가 신청했던 이 재정 신청 사건, 검찰의 기소, 불기소를 못 믿겠다. 재판부가 다시 한번 검찰의 이 불기소 내용을 한번 판단해달라 하면서 신청했던 거는 다 기각이 됐다는 거죠. 3월 초쯤에는 해경군 김씨 이 계정, 그 다음에 엊그저께는 김부선과의 스캔들, 그리고 은수미 시장에 관련된 이 조폭, 이거 재정 신청을 했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재명 도지사 이 재정 신청이 도지사 선거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사안이었어요. 5개, 6개가 됐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저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이재명 도지사가 여기서 무죄가 선고되고 재판부에서 다시 대선에 진출할 교두보가 될 때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일단락. 물론 추가적인 증거를 첨부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이재명 도지사를 다시 또 괴롭힐 수는 있는데 당분간은 법원이라는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기각을 했기 때문에 다시 검찰이 기소를 하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 첫 번째 불기소한 게 뭐냐, 몇십만 쪽에 달하는 이재명을 반대 정파 개나라당 애들이 이재명이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동원해가지고 사전선거 운동했다 하면서 공무원들을 전부 다 고발했던 사건이 있죠. 이것이 9년, 10년 가까이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검찰을 욕했죠. 반대 정파에서. 이거를 이번 재정 신청에서 기각을 해버렸다는 거야. 두 번째는 김부선 스캔들, 세 번째는 조폭 연루설, 성남 조폭 연루설, 이재명 도지사의, 네 번째로는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이 김혜경 여사의 개정이냐, 이것도 기각을 했다. 다섯 번째는 은수미 시장이 성남 조폭, 여청단 어찌고 했죠. 그 성남 조폭의 그 단원들을 운전기사로 해가지고
특혜를 뭐 받았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죠. 이게 뇌물이냐 아니냐 다 이것도 은수미 시장에 대한 의혹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뭐 6번째인가요? 동상이몽이 출연했죠. TV에 이재명 도지사의 그 다른 면을 보여주고 부인에 대한 따뜻한 이런 면모를 보여주는 이것이 어떤 특혜냐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죠. 김용환이가 이것도 기각이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가 대권을 나가는데 10년 가까이 뒷다리 잡고 이재명이 괴롭혔던 이런 사건들이 검찰 단계에서 이미 일단락이 됐다. 그리고 다시 한번 검수를 절차를 거친 거야. 어떤 제품이 하자가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재검을 하고 검수를 하잖아요. 법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점검이 됐기 때문에 검찰의 어떤 특별하고 완벽한 증거를 찾지 않은 이상 다시 한번 법원에 이것을 뭐 검찰을 기소하거나 사법부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돼버렸다. 이재명 도지사 측 입장에서는 이미 검찰 측에서 한번 판단을 받았고 법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재정 신청을 기각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특별한 증거 없이 이재명을 공국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것이 기소가 되거나 할 때 이 사법부의 판결문을 제출을 하면 법원을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는 없거든. 어떤 특별한 증거 없이. 이 사법부의 판단 자료를 다시 한번 제출해가지고 반박을 할 수 있겠지, 나중에. 이재명 도지사 측 입장에서는. 네. 그러나 뭐, 이재명 도지사가 또 피날레를 하고 강력한 대권 후보로 나오면 삼성이라든가 반대정파 얘들이 사법부를 또 엄청나게 압박을 하겠죠. 그때 당시에 또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재명의 아이폰을 또 어떻게 활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완전히 김용환이가 KO를 당했다. 김용환이가 완전히 KO를 당해서 썩은 이빨을 계속 빼야 되겠다. 빼다가 이제 자기가 감옥을 좀 가야 되겠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용환이 완전히 지금 쫄았죠. 완전히 지금 잠정한 상태고, 어디 뭐, 트위터도 안 합니다, 이제는. 쫄아가지고. 반드시 시민고발단. 근데 얘가 또, 피고발인 조사받을 때 또 착각이었습니다. 몰랐습니다. 저 치매 증세 있습니다. 전두환이하고 같은 이게 행사를 할까? 저는 상당히 그게 걱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지연. 이름도, 자, 요셉. 김용환이가 카톨릭인입니다. 요셉이랍니다. 요셉. 자, 참고로 공지영이 세 명이 뭐라고요? 마리아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 공지영. 우리 김용환이는 카톨릭인데 이게 세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셉입니다. 요셉. 환장하겠습니다. 별하별 인간들 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지연이가 갑자기 이번에 갑자기 오늘 거론이 됐는데 그젠가요? 우리 장신중, 똥신중이가 지 잘났다고. 난 똥신중이 성격도 상당히 독특한데 이정열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 자기 잘난 것에 취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야. 똥 싸고 트위터, 오줌 싸고 트위터, 밥 먹고 트위터. 그러면서 똥파리들이 우우 해주면 흥분해. 흥분 발정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틀린 정보 또는 뭐 자기 그 보건소장하고 똑같아. 자기 그 단편 지식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분석을 해. 근데 개판이야. 북부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똥파리들이 막 지지해주니까 자기 잘난 맛에 막 틀린 정보를 올리는데 어제 캡처해갖고 올린 사진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 진행 그 단계를 사건 관계자들은 사건 번호를 알거나 사건 관계자들 이름을 쓰면 사건을 조회를 해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수원고법 2019 초제 6 여기에가 이재명 그 해경군 깁스와 관련해서 재정신청 사건이야. 우리가 재정신청은 김용환이가 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김용환이하고 민주당 내 다른 이 방지연이라는 사람이 재정신청자로 돼 있는 거야. 그리고 피의자는 김혜경으로 돼 있는 거야. 근데 김용환이가 이 재정신청을 한 것은 우리가 알기로는 수사단을 모집해가지고 김용환이가 주도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방지연이라는 웅진군 기초의원, 비례의원 72년생인가요? 40살짜리가 이것을 40살짜리가 이걸 신청했다는 거야. 물론 장신중이가 올린 거에는 이 방지연이라는 성씨도 독특하잖아. 방씨 일가인가요? 조선일보. 방씨는 흔치 않은 성씨지. 근데 장신중이가 캡처해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자기가 어디 뭐 정보 공개 신청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똑똑하게 행동을 했는데 기각이 났다. 제가 다른 방법을 행정 정보 신청을 해보겠다 이렇게 뭐 글을 올렸나요?
잘났어. 뭐 이렇게 잘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보고소장하고 비슷해. 개똥 같은 지식 갖고 있으면서 꼴에 어떻게 했나 몰라. 경찰서장 맞아요? 그러니까 뭐 개나라당이 공천 신청이나 하고 자빠졌겠죠. 그래가지고 이 사건 기록 그 열람을 해가지고 캡처해갖고 올렸어. 거기에 방 땡땡 뭐가 신청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네티즌 수사대에서 조율해보니까 이 웅진군 기초의원 방지현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야. 이 40살짜리 기초의원이 자기 이름으로 고발인으로 돼 있는 거야. 고발인인가요? 청구인으로 돼 있나요? 그리고 피의자는 김혜경이야. 충격이죠, 이것은. 자, 재정신청을 하려면 이해관계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 재정신청을 누가 했습니까? 이정열이가 주도했잖아요. 해경궁 씨부터 해가지고, 김용환이도 하고, 검찰이 안 하니까. 검찰이 기각을 했어. 이거를, 검찰이 기각을 재정신청하려면, 궁차사닷컴이라든가, 또 이정열이든가, 또는 아니면 김용환이라든가, 이 사건을, 소송을 주도했던 애들이 이해관계인이야. 그 다음에 민주당이라든 이 당적을 가진 사람. 근데 우리 김용환이가 했던 거는 뭐 얘가 고발도 했고 도지사로 같이 경선도 했으니까 이해관계인이라고 쳐. 그 다음에 뭐 이정열이가 주도하는 뭐 궁차사라든가 애들은 막 돈도 걷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도 선상을 했지만 이정열이가 아주 막 똥파리들을 주도하면서 선장 노릇을 했잖아요. 이정열이가 궁차사는 이해관계인이라도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뭐야? 방지현이는. 그럼 방지현이가 궁찰사에 자기가 위임장을 줬든지, 아니면 그게 단체소송도 아니야. 우리가 알기로는. 이 송송이라는 얘가 이정열이한테 개인 1대1로 위임한 걸로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가 알려진 바로는. 뭐 2천 몇 명인가가 위임하면서 개인정보를 제공했는데, 개인정보를 파기해라 마라.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개인정보를 뭐 가처분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지금 이정열이 이 소송을 했던 이 똥파리 내부에서 엄청나게 지금 내분이 일어난 게 이 개인정보 아닙니까? 이 방지현이가 혹시 궁찰사의 이 소송인단의 한 명이었나 하는 지금 의구심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 방지현이가 여기에 이 재정신청자의 이름으로 올라와 있을까? 이 사건이 이해관계인이든지 방지현이가 지금 자기는 나는 모른다. 나는 관계인이 아니다 하면 핸드폰 다 끄고 잠적했죠. 두 가지를 상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명의 도용을 당했거든가 아니면 방지현이를 대리해서 변호사 위임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이 방지현의 이 개인 정보를 위임받아가지고 변호사가 이 사건을 신청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차라리 이 김용환이만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김용환이나 뭐 방지현이나 이렇게 짬뽕 같이 힘을 합쳐서 하면 좋은데 각각 신청한 거야. 그러니까 방지현이 이름으로 검색이 가능한 거야. 근데 장신중이는 이걸 뭘로 검색했을까요? 그리고 장신중이가 사건 번호하고 이해관계인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장신중이가 뭐 성명을 기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사건 번호하고 이해관계인 이름을 기재하게 돼 있어. 이 재정신청에. 그럼 김용환의 이름을 넣든지 방지현의 이름을 넣든지 장신중이가 이름을 기입을 했다는 거야. 연명을 했든지. 그러니까 이 재정신청을 뭐 여러 명이 했으면 아무나 기입을 해도 되겠지. 장신중이도 자기도 뭐 거기에 이해 신청인으로 기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가 이 사건을 검색을 하려면 이 재정신청한 이해 당사자여야 된다는 거야. 이 방지현이는 이해 당사자라는 거야. 아니면 민주당에서 배후 조종해가지고 얘를 허수아비로 세워가지고 재정신청을 시켰다고 했든지 명의도용 아니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이거 지금 이 사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원인데요. 제가 지금 돈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 정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해관계자거든요. 우리 시민고발단은 방지현을 고발하셔야 됩니다.